줄 때 먹어야 되는 자리, 말은 쉽지만 시장을 겪다 보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줄 때 먹어라,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줄 때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시장이 줄 때 못 먹으면 바보를 만들어버리는 시장이고, 무조건 존버하다가 플러스 20% 30% 수익이 나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를 만들어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자 그릇만큼 수익을 줄 때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제 매매 방법인 절반 매도 기법을 통해서도 이런 욕심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 때 먹어야 되는 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마다 사람들의 매수가는 다 다를 것이고 매도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상상일이라는 종목을 예로 들어볼 텐데, 어떤 사람은 이 12,500원에 사서 분명히 이 상한가 거의 25%까지 약 2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 고점까지만 해도 이 12,500원에 산 사람들은. 근데 그 20%에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본전까지 내려왔죠. 20%를 구경하고선 그거를 못 챙긴 겁니다. 그래서 줄 때 못 먹는다. 이게 저라면은 그냥 매매를 하다가 마이너스 2, 3% 손실 나는 것보다 줄 때 못 먹어서 손실이 나는 게 좀 더 뼈가 아프고 후회가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서 매매가 꼬이게 되고, 줄 때 못 먹으면 좀 더 멘탈에 타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때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진짜 계속 버티고 싶다면 일단 절반부터 수익을 확실하게 실현을 해놓은 뒤에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여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매 영상이나 이렇게 설명이나 절반을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의 매매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매매 방법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합니다. 매매 방법이 10개, 20개 이렇게 개수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상황별로 변수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먹고 어떤 시장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써먹고, 정해진 그냥 책을 보고선 그 정해진 수학 공식처럼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매수를 하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래량 몰리고 돈 몰리는 종목들, 그리고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틀들은 똑같은데 매수를 하고 나서 또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주식시장이 수학 공식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고 대응으로 인하여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매매 방법은 비슷하고, 주로 하는 매매를 큰 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황금선 위에일 때 주식을 가지고 가는 매매 방법과,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매매를 할 수 있는 추세 매매 방법, 단타 매매, 11 고점 돌파, 신고가, 전고점 돌파 등등,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정도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매매 방법들이 많습니다. 시초가 매매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하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때 시초가 매매를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 기억에 남는 시초가 매매가 XRENC입니다. 이 XRENC와 그리고 히토루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를 시초가에 이거는 진입을 하려 했지만 시초가가 너무 높아서 진입을 못했고, 최근에 기억이 남는 게 XRENC인데, 이런 식으로 저의 규칙을 정해놓고선 윗꼬리가 길고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도 종가가 하락을 하던 간에 일단 장중에 시세를 한 번쯤은 준다,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켜놓고선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면
아예 시초가를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초가에서 1, 2%좀 눌릴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눌린 다음에 시초가 회복하고 고점 완전히 뚫어줄 때 그냥 추격 매수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는 요즘에는 잘 안 하는 편이고 웬만하면은 좀 시초가를 지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약간의 눌림목을 줄 때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매매는 전날 미국 증시의 폭등이나 대폭락 이후에 갑자기 높은 갭 상승으로 이 지수가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 상승이 높거나 상승을 할 경우에는 좀 고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할 때가 아니라면 항상 시초가 매매는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 때 먹어야 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마인드를 다지는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거 정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별거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다릴 줄 모르고 무조건 계좌에서는 주식이 굴러가야 되는 습관 때문입니다. 무조건 계좌에는 이 잔고가 존재를 해야 되고 주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해서 손실을 안 봐도 될 그런 종목들에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도 깡통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을 고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계획도 없이 매매를 해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손실을 나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압니다. 이런 매매로 내동매매나 뭐 계획 없는 매매로 한 달에 200만 원의 손실이 난다. 이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1년 동안 손실이 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얼마나 손실이 나는지 대충 머리로 계산을 해보시고 무조건 주식을 보유해야겠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는 것이고 타이밍, 내동매매, 뭐 비중 조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매우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매번 제가 황금선 위아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때만 잘 잡는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부하고 종목 선정할 줄 알고 매매 포인트를 조금씩 찾아 나가면은 경험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찾아야 될 게 타이밍입니다. 하락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패턴 다 비슷한 거 아실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 수급만 보시더라도 개인들이 올해만 해도 작년 폭락장 이후에 엄청나게 사들였죠. 개인들이 쉴 새 없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시가 바닥을 찍고선 반등을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다 나가면서 시장에 이렇게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 수급을 보더라도 신용 매수하고 떨어지는 거 다 받아먹고 뭐 물타기 해서 최근에도 개인들의 신용이 최대치를 찍었다가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전부 공포에 손절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신용 1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외국인들은 개인들의 신용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개인들의 신용이 계속 높아질수록 이 외국인은 절대 주가를 개인들과 같이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고 개인들이 흥하는 것을 얘들은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개인들이 신용 매수를 해서 들어오면 이 외국인들이 그것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작정하고 찍어 누르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구조상 개인들의 신용이 높아질수록 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타이밍을 잘 알아서
줄 때 먹어야 되는 종목과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진짜 주식으로 꾸준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매매 중독증부터 끊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100% 완벽하게 끊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사실 아무 주식이나 사서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좀 주식이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좀 해방이 된다면 정말 개운하고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고, 저도 이걸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매매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매를 안 하면 실현 손익이 0원, 손실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손실은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기회라는 것이 옵니다. 오늘도 심심하겠구나, 오늘도 매매할 종목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기다리다 보면 자신의 조건과 맞는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갑작스럽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생기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저도 연속으로 매매가 꼬이고 좀 크게 손실을 본다면 일단 좀 매매를 끊고선 좀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복구를 해나갈 수 있게 차근차근 대응을 합니다. 무조건 쓸데없는 매매는 줄이고, 그리고 매매가 반대로 잘 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매매가 계속 실패하고 큰 손실이 난다면 무조건 내가 100% 원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만 진입을 하지 절대 쓸데없는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고, 10일 매매 안 한다 해도 그 10일 동안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 그 10일 매매 안 하고 있다 보면은 10일까지도 안 갑니다. 길어야 일주일도 안 가고, 일주일 안에 자신의 기준과 맞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기회가 와서 수익을 크게 내고, 또 10일 기다리다가 크게 수익만 내더라도 한 달에 꾸준한 수익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주식이 기다림이 싸움이라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이 승리를 한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할 게 없습니다. 전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 위주로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무조건 자기 기준으로 확률이 높을 때, 매매를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진입을 하는 것이지, 그 지루함을 버티기가 힘든 게 문제지만 그것만 버티다 보면 수익은 보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혼자 주식 매매를 하시더라도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주식이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과 변수들이 모여서 수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이나 매일매일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제가 항상 장 끝나고선 종목들을 다 스캔하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게 다 제가 시장이 끝나고 이렇게 다 스캔을 해보고 다 찾아본 다음에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다 아실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실 테고, 개인의 기준으로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그게 한 개든 10개든 몇 개를 고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당연히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있는 종목들. 단 하락 추세의 종목들은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들을 분류를 하냐면, 이렇게 장 끝나고선 힘이 센 종목들을 새로 추가한다던가, 아니면은 계속 설명드린 이런 덕산 테코피아처럼 추세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물고 늘어지던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추가해놓고 계속 매수 포인트를 노리고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내던가, 끝까지 빨아먹으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이런 종목들에 매달려가지고 계속 쳐다보던가, 그리고 시장이 끝나고 하루하루 종목들을 추가하던가, 이렇게 종목들이 모이면서 관심 종목에 그 종목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골라놨으면 당연히 기회를 노려야겠죠. 이 고른 종목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오를 것이고 어떤 날은 내릴 것입니다. 관심 종목에 아무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추가해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당장 내일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이면 계속 지켜보다가 내일 당장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겠지만, 아니면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보고 있던 종목들은 하락을 하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매수를 안 하면 그만이고 오를 때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를 때 고점을 뚫어주던가, 당연히 시장에서 이런 핫했던 종목과 거래대금이 있는 종목들은 오르는 날에 시원시원하게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차트는 일단 추가를 할 때 당장 내일 매매할 게 아니라면 자신이 원하는 종목 아무거나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상승 추세에 거래량만 붙어 있으면 차트가 어땠든 간에 고점만 뚫어줄 때 매매를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종목도 따지고 보면 이날 8월 1일 고점을 여기서 뚫어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먹을 자리들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XINC가 고점을 뚫어줘가지고 이것도 주목하게 되었고, 이렇게 차트가 마구잡이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날은 4,855원까지 길게 아래 꼬리를 내달면서 마감을 했고, 결국에 이렇게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이 오면은 시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차트라도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들어 하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래량이 살아있다면 일단은 분류를 해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거래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이유이고, 주식은 어차피 확률 싸움입니다. 무조건 최대한 기회를 노리시고 이게 매매해서 1%라도 먹을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 그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선 이 종목이 그냥 마음에 드네? 그래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자기와 기준에서 어긋나거나 일부러 좀 매수를 유도하는 느낌을 받으면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창에서 갑자기 현재가의 바로 밑에 호가에 비정상적인 물량이 쌓이거나, 이런 비정상적인 물량이 매수를 하라고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주씩 프로그램 매매를 빠르게 돌리면서 매수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함정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런 함정이 없고 주가가 고요한 상태에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호가가 변하고 그날 거래량이 이 물량들을 다 뚫어줄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은 종목들을 며칠 아니면은 하루 동안 호가창을 지켜보거나 차트를 지켜보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주씩 프로그램 매매 돌려가지고 1%, 2% 띄우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대로 고점을 터치를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추가를 해놓고 이게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이 호가가 움직이고 어떻게 주가가 눌리고 어떤 상황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 이 주가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누군가 계속 야금야금 물량을 추가해서 받아먹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면서 이 종목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매매에 확신이 서는 자리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지가 될 때 가장 확신이 듭니다. 일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 전 거래량보다 최근 들어서 평균 거래량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종목은 언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정말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종목들은 무조건 봐야 되고, 이러면 그 종목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 아래에서 매매를 못했다면 여기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오를 때 돌파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확신이 서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면 눌림목에서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거나, 그리고 또 쉽게 말하자면 줄 때 먹어야 되는 자리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될 때입니다. 종목을 보면 주가가 이걸로 비교를 해드리면 레이라는 종목을 제가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았는데, 이런 종목들 있죠. 시초가가 5.6%로 시작했고 5.6%로 시작해서 이 종목이 진짜 그냥 나쁜 종목이라면, 그냥 갭상승만 띄워놓고선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거지만 시킬 종목이라면 애초에 이 5.6%도 유지가 안 됐을 겁니다.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갭상승에서 나쁜 종목들은 그냥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힘도 못 쓰고 제대로 반등도 못하고 그 시초가를 유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이 시초가든 간에 아니면 장중이든 간에 그 자리를 계속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를 해주고 어떤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동평균선을 지켜준다면 그 종목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레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봤다가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다시 이 종목에 들어와서 한 주가가 이쯤 상태에서 봤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때까지 매매를 안 하다가 계속 지켜보다가 이 종목은 왜 고점 뚫고선 무너졌는데, 고점을 형성하고 무너졌는데 왜 계속 이동평균선을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동평균선을 지키네? 그러면 다시 전 고점을 뚫어줄 때 같이 매매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여기서 고점을 뚫어준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을 지켜줬는데 여기서 힘을 못 받아가지고 고점을 못 뚫었다 이러면 아예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켜줘서 이쯤에서 매수를 했는데 방향이 결국에 하락으로 잡힌다면, 전 저점을 깬다면 이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주식은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응을 하시면서 손절, 익절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종목이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장중에 장 시작하고 1시간, 2시간 지났는데 계속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정해질 때 고점을 뚫어주는 방향이냐 아니면 저점을 깨는 방향이나 이게 걸러지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면 거기서 좀 더 미리 매수를 할 수 있거나 좀 더 유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줄 때 먹어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영상들이나 매수 포인트를 찾는 영상들을 앞으로도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